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레이시즘, 인종차별적인 사건으로 인한 총격 사건의 진실을 제가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흑인 중심으로 일어난 그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막시즘에 기초하고 있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훈련됐다는 것이죠. 근데 막시즘을 지금 실행한다고 하는 게 중공이잖아요. 근데 중공에서는 그 팬데믹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흑인들을 모두 아프리카로 쫓아버렸어요.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공에서는 위그루 사태도 일으켰고요. 인종차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즉 인종차별이라는 레이시즘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감정에 호소를 하고 피부색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감정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백인들이 이것에 가담하는 이유는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소로스의 자금이 엄청 들어가 있죠.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데는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볼 때 일단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아틀란타의 조지아 스파 한국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 사건을 보면 그 시장이 바텀이라는 여자 시장인데 민주당계고 아주 강력한 오바마 추진자입니다. 근데 이때 에이시안 레이시즘으로 몰고 갔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것을 발생할 때의 상황이 일종의 조작된 사건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BLM 사건을 일으킨 미네아폴리스 총격 사건도 그 주지사가 민주당계고 월즈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지사는 중국과 의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 친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중국과 이상하게 친교하기도 하고 뭐 일본과 친교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어떤 사태를 보는 눈을 키우려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외부 세력이 인볼브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바텀이라는 민주당계 시장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흑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뭐 변호사가 되거나 뭐 그런 법조계로 진출한 사람들한테 인종차별을 누가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는 건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뿐 아니라 제가 다른 사건도 거론을 하겠지만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그 흑인 시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BLM 사건. 그 사건도 상당히 만들어진 면이 많아요. 소로스의 돈이 많이 부려졌고 또 흑인 배우가 거기 투입됐고 뭐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주지사 월즈가 민주당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친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인종차별 때문에 일어난 총격 사건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사회를 흔들어 놓는 문화막시즘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콜로라도 총격 사건 더 최근에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에 등장한 주지사 이름이 폴리스인데 이 사람도 민주당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어떤 주에서 갖고 있는 그 주 방위군 그런 것도 지휘하고 있어요.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을 개인이 주장을 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주 방위군이 있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죠. 미국을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 민주당 정책을 요약해 보면 국경을 빠르게 오픈해서 유권자들 수를 늘리자,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을 빨리 늘려야 된다라는 그게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한국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 부정, 전자식 개표, 부재자 투표, 고양이 이름으로도 투표를 한 이런 사건들이 미국에서 생겼다는 것. 이 부정 선거에는 미국 민주당, 배후에는 중국, 또 한국 민주당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고 이들은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공당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배후에는 중공과 연관돼 있다는 것이죠. 공자학원, 또 유학생, 또 막강한 자본력으로 노예화하잖아요. 미인계하고 돈을 통해 가지고 로비를 엄청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놀랍죠. 미국 사태이지만 한국에서도 곧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금태섭, 이 사람은 한국민주당 내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가지고 박원순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금태섭을 아주 반겨서 이렇게 자켓을 입혀주는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이것은 서강학파가 한국을 문화 막시즘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서강학파가 이럴까요? 왜 이들은 문화 막시즘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흔들어 놓고 미국, 영국이 현재 당하고 있는 사태, 즉 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돈의 문제, 소로스 재단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소로스를 만난 게 김대중이고 그 이후에 빌 게이츠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문재인까지, 김대중에서 문재인까지, 그리고 사실은 김영삼 때도 그런 연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한국을 그토록 문화 막시즘으로 멸망케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의 현재에 나타난 모습을 보세요. 성애자의 표시인 빨간 구두. 그리고 왜 여성의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포즈를 취했을까요? 어디서 취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의 정신력은 문화 막시즘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 사회의 문화를 흔들어서 결국은 정치판을 흔들고 그 정책을 바꾸는 그런 것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드디어 이런 몰상식한 사태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동대문구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런 여장을 하고 남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거기 일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고 이것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큰 범죄 행위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여성들을 놀라게 하잖아요.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이 모든 것은 바포맷이라는 그런 미국 민주당의 그 성 문제의 핵심인 이 바포맷을 숭상하는 그룹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사탄주의자예요. 그래서 세계를 통제화하자라는 사람들, 부시를 비롯해서
이 사탄주의자입니다. 이들은 물론 뭐 해골단 그런 거에 부시가 가입했었고, 그런데 부시를 높이 생각하는 게 한국의 문제 노무현 재단이잖아요. 특히 제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유시민 쪽 사람이죠.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된 그 마스크를 씌워라, 그리고 그런 모든 사태를 관장하는 파우치는 100년 전에 마찬가지 스페니쉬 플루를 통해서 똑같은 사태가 일어났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씌우는 거죠. 그것은 폐렴을 자동적으로 일으키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된 목적은 경제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모든 경제 행위를 금하게 하잖아요. 근데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금 여권, 그 면역 여권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백신 여권, 그런 거를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플로리다는 마음대로 마스크 없이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 행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는 대체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덜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영국을 비롯해서 40개 나라 이상이 지금 적극적으로 거리 시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스크도 반대하지만 주된 것은 경제적인 봉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유엔이 에서가 아니라 그 유럽 의회에서는 맞고 싶은 사람만 맞아라, 백신 문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경제적인 봉쇄를 통해서 경제 락다운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게 그 경제 분석가들의 얘기죠. 그런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내가 만약에 지난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를 누르고 당선되지 않았다면 현재 많은 각성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물론 그 트럼프 자체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볼 때는 옳은 정책을 쓰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보수세를 상징하는 박정희 때 중국 사람들을 얼씬 못하게 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저는 박정희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왜 장점이 있는 것을 살리지 못하는지 저는 그게 의아할 뿐입니다. 물론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해서 나쁜 점도 있긴 했지만 그 분이 그 정책적으로 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이 그 인프라를 깔고 도로망 깔고 또 중국 사람들의 자본을 두려워해서 발 못 붙이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은 자신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유럽 의회의 의원들 5명에 대해서 생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의원들이 그래 나 중국에 안 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구르 사태 때문에 영국에서 지금 신장의 human rights, 그러니까 인권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중국의 공무원들 4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생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받아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점차로
트럼프가 추진하듯이 중공의 그런 인권 문제, 위구르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위구르 문제 가지고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여 안 한다 이런 쪽으로 보이콧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선수들을, 빙상 선수들을 돈 많이 줄게 데려다가 꼬셔가지고 중공의 선수로 만들었어요. 일단 3명이 지금 문제잖아요. 이런 사태를 두고 어떻게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이게 올림픽 정신입니까?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도 구분 못하는 이런 몰상식한 중공에 대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올림픽 보이콧을 찬성하는 겁니다. 위구르는 위구르고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국이란 나라, 선수들, 문화 이런 걸 모두 흡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참 보수세가 일어나기를 진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요.